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 피해 호소인 지칭 3인방 결국 하차, 2차 가해 논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공동선대본부장 대변인직 물러나. 요 기사가 여권의 오늘 가장 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추행은 없었다라는 식의 부인, 이에 대한 주장, 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인권위 조사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정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인권위 결정문을 저희가 보도할지 말지를 많이 고민했으나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이 뉴스가 보도된 걸 소개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서 작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야밤에 성희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59쪽이에요. 이 직권조사 결정문이. 예컨대 2018년 4월 텔레그램으로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뭐해, 향기가 좋아 등등의 내용을 전송했다. 제가 등등이라고 방송에 보도하지 못하는 건 선정적이기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까지 다 확인을 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을 한 거죠. 2019년 여름에서 가을쯤 밤 9시 넘은 시각에 텔레그램. 너네 집에 갈까? 밤에? 혼자 있냐? 이 피해자 여성의 친구가 이 메시지, 박 시장의 메시지를 다 확인했다. 2019년 5월 텔레그램. 늘 내 옆에 있어.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 등등의 명백한 성희롱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송이 됐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기자, 여권 일각에서 아직도 박 시장과 가까운 박 시장을 응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성추행은 없었다. 급기야 피해자를 지칭해서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하는 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그 뉴스도 볼 텐데, 자, 인권위의 조사 결정문 저희가 굉장히 선별했잖아요. 쭉 보셨잖아요. 박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국가인권위에서 명백하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가 기자회견에 나서자 지금 여전히 이제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겠으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언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과 보고서를 좀 입수해서 지금 보도를 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보고서를 내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반론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는 훨씬 더 엄밀했고 확인된 것만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엄밀한 조사 결과가 성희롱이 있었다는 거고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걸 떠나서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떠나서 지난해 12월 30일 날 서울 북부지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 전 시장이 처음 젠더특보로부터 피소 예정 사실을 듣고 나서 그날 밤에 공간에 측근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걸 측근들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젠더특보한테 이제 집을 나서면서 문자를 보내서 내가 이 파고를 넘기 힘들 것 같다. 다시 얘기해서 박 전 시장 스스로 자신의 문자가 문제가 될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이 큰 파고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친여 성향 혹은 박 전 시장의 지지층에서 과연 뭐가 문제냐, 어떤 일을 했다는 거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거죠. 전 제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여권 입장에서 최소한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가 굉장히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박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한 평가 선거로 가면 안 될 텐데, 여권 입장에서 당연히 그걸 가장 꺼릴 텐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보궐선거 자체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의 문제에 대한 평가로 가겠죠. 평가에 대한 선거로. 저는 그래서 여권이 오히려 자꾸 그런 풀이를 만들어가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친여 단체로 알려진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 이번 사건 실체를 밝혀야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억울하게가 나오잖아요, 벌써. 박 시장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서울시장을 지킬 수 있다. 박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 표현이 굉장히 격합니다. 여비서와 그 일당.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검토 중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법리를 검토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피해자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보궐선거에 그제 있었죠, 그제. 예. 엊그저께.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보궐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그 이유가,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해자가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일단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박 전 시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직무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명확하군요. 네네. 그런데 과연 저 피해자가 한 그런 기자회견이나 여태까지 일련의 그 행위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냐,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런 식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보면 협박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협박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2차 가해라고 하는데, 2차 가해라는 말은 가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 피해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2차 가해가 다른 케이스와 달리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 어머니가 우리 딸 어떻게 잘못되면 어떠나 걱정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고 너무 피해자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반드시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